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트코인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여전히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게 도대체 뭐고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기술적으로는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앞으로 인터넷이 그랬던 것 못지않게 기가 막힌 어떤 신기술의 새로운 신기원을 열 거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비트코인의 그 가격의 광풍과는 달리 밑에서 흐르고 있는 소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놀라운 시대를 열어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북한 애들이 비트코인에 한국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규모로 해킹을 했다.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는. 그럼 해킹을 해서 돈을 얼마를 가져갔다는 거냐? 비트코인을 가져갔느냐? 돈을 가져갔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자금 세탁을 했다. 한미 간의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 혹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혹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그럼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우리 김 박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모셔서 제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을 네, 북한 애들이 해킹했다는 거 있고 네. 비트코인에서 북한 애들이 핵개발 자금을 빼가지 않았느냐. 네. 두 가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으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고 비트코인을 환전을 해서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무슨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김 박사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쭉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어떤 종류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 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을 빼갔을 가능성, 얼마를 빼갔을 거로 봅니까?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어느 쪽에서는 뭐 한 400억이 털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400억 달러는 아니겠지 원입니다. 설마? 원이죠. 원입니다. 네, 400억 원 같으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 400억 원이라는 설 또 네, 또 뭐 800억 원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해킹이기 때문에 이 해킹이 정확히 북한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미국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해커들이 여러 루트를 거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들여다보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갈 수도 있고 네, 해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래소를 해킹해 가지고 뭐 빼갔습니까? 금액이 나갔죠.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도 5,400억 원인가 나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500억 엔이 500원, 그렇죠. 나갔다. 네, 한국에서도 돈이 해킹을 당해서 탈취당했나요? 네. 아, 그건 기사 난 겁니다. 빗썸에서도 해킹 사건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해킹 사건이 있은 거하고 네. 해킹에서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갈 수도 있죠. 해킹해서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도 갈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실제로 가진 돈을 사람들이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돈을 탈취당했다는 겁니까? 네. 빗썸은? 네. 얼마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나요?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해킹을 당한 사건이 그래서 크게 나가지고 보도가 시끄러웠죠. 예, 네. 있었습니다. 네. 해킹을 당했다. 네. 근데 그 해킹을 북한 애들이 했을 거다. 그렇게 한 보도도 있죠. 북한도 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한국 쪽 거래소를 보고서 아예 그냥 북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감독청에서 네. 미국에. 예, 미국에서 네. 한국의 은행들을 조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게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것도 확정되었나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대북 송금의 입금 출금, 그러니까 북한의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에 들어와서 매입돼서 출금이 됐을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혹은 돈을 훔쳐서 갔을 가능성 등등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왔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6개의 주요 은행을 찝어가지고 좀 내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했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아, 그랬나요? 네. 미국 금융청이. 네. 우리 금융청의 태도는 뭡니까? 현재 우리 금융청의 입장은 우리 금융청이라면 금융감독원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일 수도 있고. 네네. 우리 정부 측 입장은 뭐냐면은 미국 금융청에 개별적 대응을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특검을 들어갔죠. 그래서 6개 은행을 그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우리 금융청으로서 네. 당연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청에서 한국에 뭐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네. 야 너희들이 왜 해? 우리가 해줄게. 뭘 요구하는 거야? 네. 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죠. 네. 그건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 팀의 컨트롤을 청와대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기이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오.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최종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제가 의심하게 되냐면은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지금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뭐 북한이랑 뭐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북한에서 각종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굉장히 소란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하려고 했었죠. 개성공단 개발이라든가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예. 그거 돈 보내면은 분명히 대북 핵 개발 어떤 자금으로 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보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뭐 인도적 지원이다 하고 그렇죠. 보내려고 했고. 네. 근데 그런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 대북 송금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차단시키고서 청와대가 직접 이거를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상황이었다면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린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북 송금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이 정부가 갑자기 대북 송금 관련돼서 조사하겠다니까 차단하는 거는 지금의 이 분위기에서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니 차단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어느 나라라도 네. 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 나라 은행과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미국에 있는 지점을 조사하겠다. 네. 그러면 미국 금융청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신한은행 본점을 조사하겠다. 그럼 당연히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건 우리나라, 야, 그럼 질문 줘봐. 내가 조사해 줄게. 네. 하고 당연히 하는 거고. 네. 또 그건 미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요즘 밤나라 뭐 대추나라를 청와대가 요즘 안면쇼 하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문재인 있죠.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네. 좌우당한 우리나라 다른 정부는 그냥 수족이고 네. 청와대가 다 하잖아요. 그것 아닌가? 혹시 지금 청와대가 종북이나 주사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얘들이 북한이 한국에서 해킹해 가는데 네. 협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월 9일 날도 저기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레바논 대통령도 만나고 왔죠. 예, UAE를 갔죠. 네. 원래 아랍에미레이트는 예전부터 돈 세탁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고 레바논 대통령은 친 헤즈볼라
계열의 그 대통령인데 이 헤즈볼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모든 테러 단체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예. 무기를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모든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자금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헤즈볼라는 시아파 계열의 무슬림 단체이기 때문에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예. 친이란계입니다. 그리고 이 헤즈볼라가 그 테러 자금을 확보하는 그 자금원은 무기 밀매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란에 들어와 있는 장거리 미사일들도 북한으로부터 구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란에. 그리고 북한과 이란 사이에 무기 거래를 대행해준 그 테러 단체는 헤즈볼라입니다. 근데 왜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레바논에 가서 그 헤즈볼라 계열의 대통령을 만나고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왜 돈 세탁업자를 만나고 왔냐는 겁니다. 아, 돈 세탁업자를 만났습니까? 왕세자 국부펀드의 그 CEO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돈 세탁의 전문가라고 보는 거죠. 네. 아니, 레바논 대통령이 네. 헤즈볼라에 대해서 네. 우호적인 거 하고 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종석이의 과거 그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석이는 과거에 대북송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체에서 그 북한 매체가 특허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북한에다가 돈을 저작권을 자기가 대행으로 수거해 갖고 보내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보냈습니까? 보내지 못하고 묶였죠, 한국에서. 아, 그런가요? 네. 보내지는 못했군요. 뭐 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릅니다. 어. 그것까지는. 근데 묶인 자금도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대북 성공을 할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예 정권을 잡고 비서실장으로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기회지요. 이 사람 아니, 입장에서는. 정권을 잡고 비서실장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못할 수도 있죠. 더 못하게 된 거 아닌가? 못하는 게 정상이어야 하지만 요즘 그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맹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꾸 개성공단 재개라던가 그다음 금강산 재개 또 인도적 차원의 또 그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예. 식의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래서 걸 보면은 헤즈볼라가 네. 이란 북한의 무기 밀매 개입했을 가능성. 네, 그치 헤즈볼라와 레바논 대통령이 친하다. 네, 상당한 내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므로 임종석이가 레바논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것과 관련된 뭔가의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비약 아닌가? 비약입니다. 비약인데 다만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지금 정권이 하는 친북적 행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정권이면요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UAE는 이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 돈 세탁이죠. 그 자금이 서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을 숨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 세탁이라는 것은 네, 돈을 가져가서 비누칠해서 빠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돈의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돈 세탁이라 하면 네,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게 갈아치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거래가 수반이 되어야 돼요. 네, 그냥 돈이 들어갔다가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B라는 사람이 가져갈 때는 뭔가의 다른 합법적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 UAE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다 못 찾았지만 한국에서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그 2018년 1월 9일인가 그 평창 올림픽 주변을 아랍에미레이트가 1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이면 이미 평창 올림픽 개막 한 달 전이고 한 달 동안 주변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뭐 공원 조성이라던가 요런 거 정도. 근데 그걸 갖다 1조 원씩이나 투자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지. 지난 1월 달에 네.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UAE가 1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누가 사기쳤나?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왜냐면 한 달 남겨놓고 저 추운 지역에서 세메트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닐 거고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마지막 마감 정리인데. 땅 투자나 이런 거 아니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호텔을 사거나 그런 건가?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저 시설 아마 거의 다 유령 시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거는 보는 사람에 네.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같이 맞물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개별적이면은 따로따로 움직였으면은 아니 그런 겁니다 UAE 하겠지만은- 같은 경우에는 네. 청와대의 공식 설명은 군대 파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해결된 법적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설명이고 그렇죠. 친이계 또는 MB 계통의 에서는 이 말하자면 MB의 비자금이라는 걸 추적하다가 잘못 건드린 거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네. 왕실의 돈인데 네. MB 돈인 줄 알고 뒤지다가 걸린 것 아니냐. 네. 괜히 그쪽 사람들이 발끈했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미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갔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 세간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네. 아예 북한의 송금 때문에 갔다. 궁극적으로 보면. 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몰래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고 안 하고 갔다 나중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간 게 이제 보도가 됐죠. 뒤늦게. 예. 그리고- 아니, 뒤늦게 밝혀진 건 아니고 출발할 때 보도가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예. 거기서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의 뭐 비자금 문제가 됐던 그다음에 뭐 동명부대 위문 방문이 됐던 그런 것들은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얘기지 숨길 이야기는 아니에요. 더구나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이명박 정권을 자기네들이 비리를 들춰내서 조사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몰래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게 떠들고 가는 게 더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그러한 조사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 네. 그 잘못 건드린 거죠. 우리 돈이 아닌 걸 건드린 그렇죠. 거죠. MB 돈이 아닌 거를 네. 건드려서 네. 국제적으로는 리베이트 같은 게 돌아다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 돈을 잘못 건드려서 이게 공개가 되면 네.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밖에서 장사를 못 한다. 당연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진사하러 간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이유가 충분히 성립이 되고 말하자면 잘못해서 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뭐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돈 세탁하러 갔다. 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랑 관련돼서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네. 어떻든 밖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친구들은 학교에서 데모만 해왔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네.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 문을 닫으려고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네. 왕창 빼가지고 북한에 송금했다. 네. 아이고 그걸 믿으라는 거냐? 우리 쟤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히려 문 닫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과 5달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게 된 거는 2017년 9월 15일 날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닫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 돈들이 비트코인이 한국으로 왕창 몰려오면서 우리가 거래량이 1, 2등을 한국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한국 시장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거래한 건가요? 네, 중국의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는 공장에서 파밍이랑 해서 생산을 해내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시설이 없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시설이 있고 그게 가동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생산해 왔거든요. 그랬고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을 중국에서 폐쇄한 이후에도 계속 공장은 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를 끊는다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비되다시피 했지만은 거래소가 폐쇄되고도
몇 달 동안은 계속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생산해서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게 한국으로 무슨 왔거든요. 뭐 돈을 찍어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컴퓨터에 네, 에서 계속 이제 소위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생산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인들은 네, 그 거래라는 게 와서 파는 거래일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파는 겁니다. 그 사준 거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 애들은 팔아서 그 돈을 중국으로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나갔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를 또 한번 경유해서 중국 쪽으로도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갈 때 통장을 한쪽 루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꼭 중국으로만 일방적으로 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단일의 목적을 가진 돈이라면 네, 상당히 그 계좌를 여러 개를 튼다 하더라도 네, 계좌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한국 당국에 포착이 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전자송금을 하게 되면은 300억 달러 이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걸리게 돼 있습니다. 1차 나갈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2차, 3차 나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네, 그 나갈 때는 반드시 이번에 뉴욕 금융청에서 말했던 그 6개 CLS 은행 그 은행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은행 쪽을 지금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90%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거는 중국의 그 부자들이 외환 반출이라든가 돈 세탁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가 그런 목적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중국 내에서 거래가 안 되자 한국에 와서 지금 돈 세탁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네. 북한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북한이 개입되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여권을 사가지고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의 그 여권들을 자기가 사가지고 중국 법인을 만들고서 일하는 북한 회사들이 중국에 많지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개입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 번 수익이 대북송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너무 막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연결이 아니라 그 증권가 쪽에서도 그 일하시는 분 보면은 조선족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몇 조 단위로 돈 세탁을 요청한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중국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 사람. 근데 그것도 조선족이 아닌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어눌하고 저쪽 조선족 사투리나 함경도라든가 이북식 그 사투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중국 여권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진짜 조선족인지 북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짧은 기간 내에 빨리 많은 돈들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문의가 온다고 하는데 그분도 그때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강의했던 그 동영상을 보고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조선족들이 그금을 들고 와서 증권회사에 와서 돈 세탁을 부탁한다?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와서. 네. 그 어떻게 돈 세탁을 하나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묶인 돈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그거 다 걸리거든요. 걸립니다. 어떤 거라든지 다 예를 들어 태극기 뭐 지원금 10,000원, 20,000원 낸 것도 다 은행에 계좌가 당연하죠. 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로 네. 또는 조직적으로 가져갔다. 오케이. 그럼 네네. 증권시장에 중국이 작년 9월 달에 네. 9월 15일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문을 닫고 네,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소를 문을 닫고 중국인들이 대거 네.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 시장에서 팔고 네. 돈 세탁을 어떻든 뭐
했다고 보고 네. 해서 나갔다. 네. 그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청에서 들여다보고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요청을 했다. 네. 오케이. 그까지는 하나의 스토리인데 네. 그러면 북한 애들이 해킹해 간 거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무슨 이 정권의 핵심 주사파들이 북한을 단순히 지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을 네. 송금을 했다? 북한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대북 송금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해킹을 통해서 보내건 아니면은 그 거래소를 통해서 보내건 어쨌든 아니 북한 쪽으로 이익이 돈을 있어야 보낸다는 거죠. 보낼 거 아니에요. 이익이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보내는 거지. 그 투자에 남겨 이익을 남기는 건요. 그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요. 9월 15일 날 폐장된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그 566%가 상승했습니다. 예. 두 달 동안. 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어떤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나라에서야 뭐 네. 온 국민들이 미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뭐 와 해가지고 뭐 주가 끌어올리고 뭐 폭락하고 이런 거야 뭐 다반사로 있었던 일이잖아. 아니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워낙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국민들한테 이걸 갑자기 붐을 일으키는 건 어려워요. 처음에는 분위기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뭉칫돈이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여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지. 가지고 청와대가 그러면은 움직였다. 그래서 목표 가격에 이르러서 정말 엄청난 이익을 냈다. 네, 저는 만일에 청와대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네. 그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해도 괜찮다고 난 봐. 아니요, 이거는 어거지로 올린 거기 그 때문에. 정도로 굉장한 지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통제를 할 수 있었다? 글쎄,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말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했다? 저는 안 믿기는데.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추정한 이유가 그 첫 단계 그 투입된 자금들이 국민연금, 그다음 우체국의 예금, 그리고 중소기업 아니 그거는 네, 이쪽의 돈들이거든요. 일부 들어갔죠. 네. 그것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금액 일부를 맡겼는데 네. 거기에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네. 약간씩 해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사전 그렇죠. 거래 전에 다 아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 요즘 투기 상품 종류는 다 하니까 당연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도 왜냐면 증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그거만 하니까 네. 그 약간씩 해봤다.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했다. 그거 하고 그게 약간 국민연금은 국가가 통제하는 거니까 거기에 있으므로 청와대가 어떤 매니플레이션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 비트코인은요, 굉장히 그 중국에서 그 매력적인 상품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장을 폐쇄한 데에는 그 중국의 많은 금융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투입이 되질 않고 비트코인으로 몰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 때문에 주가 폭락이라든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까봐 막은 극단의 조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케이. 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5배, 6배가 올랐다. 네. 이거는 분명히 일종의 누가 했던 간에 장난이 있는 거다. 네. 이거는 하태경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하태경 말은 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아무렇게나 그래요? 아무렇게나 떠드는 친구니까 알겠습니다. 네. 5, 6배를 말하자면 올렸다. 네. 그래서 돈을 벌었다. 네. 저는 그렇게 완벽한 투기꾼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늘 완벽한 투기의 신이 조작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뭐
색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든 5, 6배를 말하자면 누군가 끌어올렸다. 네. 우리가 증권시장에 간 바보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증권 브로커가 네. 우리 김 박사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식이 지금 2만 원인데 5만 원까지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증권시장에서 근무하는 브로커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주식은 지금 2만 원인데 5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누가? 지도 모르죠. 네. 근데 5만 원까지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꼬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2만 원, 5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2만 원에 사가지고 4만 원에 팔고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상황인 게 우리나라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러한 가격이 폭등하는 게 가능하냐면은 이걸 뭐 어떻게 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개인이 조정하고 싶다 해도 조정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경제 불황인 상태에서 한두 가지의 성장 요소만 있으면요 돈은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나 이쪽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포화 상태에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초창기라서 지금 투자해야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다이어트 배나 오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누가 올렸다? 투기 세력들이 또는 북한이 송금을 하려는 세력들이 올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돈이 한번 들어가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여져야 그 다음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금융 같은 거 작전할 때도 뭐 진짜 80%의 금융 움직임이 아니라 한 10% 20%만 움직여가지고 처음에 분위기만 잡아갖고 나중에 올라오면 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했다는 거죠. 그 뭐 지금 비트코인의 모든 가격이 그렇게 다 하려 그러면 이 말하자면 정권의 네.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네. 미리 비트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천재적인 기획이 가능할까요? 쟤들 비트코인을 머리로. 확보하는 거요? 예. 비트코인은 지금 거기 중국에서 거래가 중지됐다고 하지만 꼭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불법 거래도 가능해요. 따로도. 아, 물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왕창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대여섯 배가 올랐기 때문에 팔은 거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랑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비즈니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그 그거는 얘기는 뭐. 그 말하자면 권력의 실세들이 네. 그렇게까지 가격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또는 통제는 못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저는 쪽이나 이쪽 정부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중국 쪽 투자자들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가격을 올린 거는? 네, 그거는 그쪽에서 컨트롤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국제금융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인재는 별로 없다 봅니다,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일을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는 중국인이에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필요한 건 거래장이 필요한 것이지.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거 그쵸? 전문가죠. 네. 중국 애들이 뭐 개떼처럼 몰려다니 이내전술로 몰려다니는 전문가인데 네. 그러면 어떻든 그럼 이 뭔가의 어둠의 세력들이 대여섯 배 오른 것 중에 일부를 투자해서 오케이 돈을 벌었다. 네. 그 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고 보는 겁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돈 세탁만 해서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 애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서 5, 6배 뛰는 거 저는 원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돈 세탁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맞습니다. 요란하게 하면 큰일 나요. 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선 이걸 조용히 돈 세탁만 해가지고 빼내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대량의 비트코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쪽에서도 다른 마음을 먹은 자천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을 더 가격을 폭등시켜버린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벌었다. 네, 그 번 돈을 어떻게 송금합니까? 여러 루트가 있지만 전 그 전자 송금을 통해서도 송금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 기록이 남고 네. 그 얘기고 그죠? 네. 그러면 네. 여러 이제 단계를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뭘 송금할 리는 없고 네. 또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네. 그러면 일본 은행에 들어갔다가 네. 무슨 뭐 홍콩 은행에 들어갔다가 네. 또 뭐 어디 중국의 은행에 들어갔다가 네. 이게 DMB라고 하는 북한 계좌에 네. 궁극적으로 꽂혔을 거다. 이런 네. 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한국 쪽에서 그걸 요란하게 뻥튀기 시켜버린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히려 실제로 이 정부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문을 닫으려고 그건 그 후에 했다가 나온 거죠. 네. 아니 했다가 네. 여론이 안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단순히 사행성이기 때문에 닫는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비트코인 자체가 처음부터 중국에서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거에 무슨 용도로 쓰이겠습니까? 결국 돈 세탁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위해서 우리나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국에서 들어온 거를 1비트당 300만 원에 샀으면은 자기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이거를 400만 원을 올리고 또 대팔 때 500만 원 올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워낙 한국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자할 데는 없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나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눈에 띄게 성장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확 몰아넣으면서 진짜 5배, 6배까지 뛰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진 건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마진 중에 일부가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 쪽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아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말하자면 어떤 악당들이 있다고 네. 보고 네. 이 악당들이 북한에 송금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열려 있어야 네. 종종 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근데 왜 닫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뉴욕 금융청에서 지금 조사하러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돈 세탁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큰 손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비트코인 들어오지 않게 되죠. 이미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안 들어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뭐 그런다 해서 화랑이 아니 될 뭐 거라고 이미 들어왔다 보지 안 않습니다. 들어왔다 하는 게 사실은 없죠. 비트코인은. 네. 그 뭐 넷 상위 위에 있는 것이니까 네. 무슨 국경을 통과할 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네. 국경을 넘어왔다고 무슨 기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래를 안 하는 거죠, 별로. 예전같이.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될 거라 보고 있냐면은 이번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6개 은행을 조사해서 CLS 계좌를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요 공조해주면 돼요. 미국이랑 정보 공유해주고.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입니다. 해주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거액의 금액이 오고 가게 되면은 런던과 뉴욕에도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 대조만 해보면 됩니다. 예. 의심 가는 계좌번호만 대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의심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절차인데 그 간단한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끌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네.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안 하고 시간을 지지부진 끌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론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보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려면 이 정부가 원래 소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야 되고 아니 이 정부는 네. 소통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이 표면적으로 일단 정부는 얘기했으니까. 선전을 중요시 여기지 그렇죠. 소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명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앞으로 몇 달 뒤면은 예. 이 비트코인 사건은요 아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아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가격은 뭐 난리가 났지만 투자자의 56%가 20, 30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문재인 지지층 20, 네. 30대가 바다처럼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일부가 하고 네, 그 중에서 절반이 20, 30대라고 해본들 네, 그건 20, 30대 전체 인구에 비교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내뱉는 SNS의 메시지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청와대 뭐 문 닫지 말라고 청원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만들고서 10만 명이 순식간에 찼습니다. 10만 명이 넘었더니 나중에 청와대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20만 명 되면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때 어떻게 30만 명 되면 하겠다.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아, 왜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 비트코인 문제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래소 진짜 폐쇄할 거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저처럼 이런 대북 송금의 의혹이 있다. 여러 이야기를 지금 비트코인 그 청와대에게 게시판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저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소를 하던가. 왜냐면 이번에 211건인가 민주당에서 고소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왜 비트코인 얘기는 없냐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가짜뉴스 고발건으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체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특이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합성사진건도 그렇고 다 고소 고발 건데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랑 이렇게 합성사진 한 게 있거든요. 개랑 개 몸과 문재인 대통령 얼굴. 도그. 네네. 이런 것들도 다. 그 그림.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그거는 사소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지만은 이 비트코인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니, 문재인 네. 대통령을 그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닌가? 아, 산책을 좋아하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올해가 또 개의 해기도 하지 아니, 않습니까? 촛불 시위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슨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도 고소고발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왜 그건 고발했나요? 이번에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왜 비트코인은 고소고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요, 자꾸 음모론은 양산되게 말이 안 있습니다. 되니까 답을 안 한다 이런 주장이겠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에 대한 거는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범정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이지. 네. 그 정부는 원래는 닫으려고 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네. 못 닫고 있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증거인멸을 위한 폐쇄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 그냥 단순히 그게 문제 아니라. 왜냐?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 세탁용의 중국산 그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폐쇄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하는 것도 개인의 사행성, 투기성, 그 다음에 해킹의 위협, 그 다음 거래소의 그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전 이거보다도 정부가 여기 어떤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폐쇄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지금은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좀 더 폐쇄는 해도 그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남죠. 근데 그 은행 되도록이면은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게 아니고 그 은행 거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도록이면 대중의 관심을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쪽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뭐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뭐 현찰 들고 와서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다 그 은행 거래는 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문 닫는다고 해서 그 은행 거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LS 은행 계좌를 열어가지고 그걸 갖다 그 함께 미국이랑 공조조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도 대북 송금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거를 보자는 한다고 거거든요. 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라는 게 몇 번 그렇죠. 거쳐가면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기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볼 필요는 없다거든요. 그냥 보면 되고 공조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뭔가 미심쩍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우리 정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소위 실세라는 인간들이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시장을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고맙죠. 뛰어난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용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평창올림픽 보십시오. 이거 북한한테 이용당하잖아요. 돈은 우리가 다 쓰고 북한한테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외세에 이용당했다는 네.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평창 얘기하면 또 혈압이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오늘 비트코인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네. 비트코인 얘기는 뭐 전문가들끼리도 아주 치열하게 의견 대립이 있고, 네. 저는 이 비트코인의 어떤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의 투기적 어떤 성격은 별로 안 바뀔 거라고 난 보는데, 네. 어떻든 오늘 모처럼 오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내일 카자흐스탄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서 뭐 하세요? 내일 가가지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또 이제 뭐 미래 피양새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카자흐스탄 여성하고 결혼하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여성이라 하면 그 민족 카자흐스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러시아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 여자랑은 결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에스닉 러시아는 아니고 네. 에스닉 카자흐스탄이다 이거죠. 주로 중앙아시아 계통 사람들. 중앙아시아. 네. 중앙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약간이 굵어요. 네. 얼굴이 그죠? 네, 맞습니다. 중심이 약간 깊게 느껴지고. 네. 약간 그렇죠. 네. 우리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좀 얇게 느껴지는 이런 얼굴은 아니요. 약간 중심이 있게 느껴져요. 네. 좀 많이 혼혈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복잡한 얼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가시면 양도 한 마리 잡아먹고 오시나요? 아, 그렇죠. 제 친구가 양을 4,000마리 키우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맛있는데. 네. 왜 베레오스카 나무 잘라가지고 네. 거기다 굽잖아요. 네. 어. 그런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좀 하고. 그하고 좀 먹고 또 이 가마솥 같은데 풀 같은 거 뜯어넣고 네. 말하자면 탕으로 끓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거 잘 아십니까? 갔다 오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양 여러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거기 잘 양이 알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일교차가 원래 심한 곳에 그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런가요? 가축들이. 네. 그 쫄깃쫄깃한 육감이 아직도 네. 나네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가서 이제 여성분도 만나고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오늘 네. 김 박사 모시고 네. 재밌는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